안녕하세요. 수지요양병원 SCH 통합암센터 복선생 암강자. 오늘은 그 암 환자에서의 저탄수화물 식이 부제로는 케톤 다이어트. 과연 이 치료법이 암 환자한테서 어느 정도 유효할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의 의견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그리고 꽤 많은 암 환자들은 그 암 치료 목적으로 케톤 식이요법을 현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자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치료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그 내용에서는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게 과연 사실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케톤 식이요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암세포의 그 대사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죠.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이제 포도당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포도당을 줄이고 지방을 연소해서 케톤체가 생기게 하고 케톤체를 늘리면 암세포는 사멸하게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면 암세포의 증식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고지방 식사를 해도 암 자체가 나빠지진 않는다라는 근거를 내세우시고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에 포도당을 주지 않는 목적이라면 단식요법도 가능한데, 칼로리 제한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은 단식요법은 사실 암 치료 중에 체중이 감소하여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굉장히 큰 단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칼로리 제한이나 체중 체력을 저하시키는 단점 없이 할 수 있는 케톤 식이가 비교적 안전하면서 암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케톤 식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식사는 우리가 그 탄수화물이 5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수화물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나라죠. 그러기 때문에 60%에서 많으신 분들은 65%, 뭐 70%까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한 15%, 보통 35%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시고 있는데, 케톤 식이는 극단적으로 보면은 지방 함량이 한 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열량을 지방으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또 효과적인 게 올리브유나 견과류로, 사실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디파이드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지방 함량을 그래도 55%까지 줄인 것을 보완된 우리 케톤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 식단을 노력하지 않으면은 케톤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절대로 이 비율을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암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논문이 최근에 그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을 해가지고 파일럿 스타디를 한 그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스탠다드한 우리 그 항암요법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같이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렇지만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논문이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하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포도당이 없는 환경에서는 다른 영양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심지어 케톤조차도 암세포가 우선적으로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튜머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케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상태로는 가기 어렵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 자체들이 대부분 샘플 자체가 선정도 대부분 많은 수가 과체중인 사람들을 선정을 했고,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다른 우리 대사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대부분 작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연구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연구만으로는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이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식이 연구가 대규모로 사실 이루어지기가 실현되기가 어려운 게 자금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펀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어느 암에서 얼만큼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저희 환자분들, 암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근거 자체가 사실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기가 그런 연구들이 후속 연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후속 연구들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와 그다음에 탄수화물 식사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암 환자들이 어떠한 시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추정할 수밖에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탄수화물 시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그러면은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요것을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